케이스 14번, 이제 도형 얘기를 할 건데요. 조합은 도형에서 활용 가치가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 도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직선이나 삼각형 같은 도형들을 만드는데, 어떤 도형을 만드는 데는 이제 필요한 점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 점을 고르는 과정에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도형을 구할 때 점의 개수만 알아서 정해주면 되다 보니까 도형에서 이제 조합이 좀 활용이 많이 돼요. 점을 고르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한테 해달라는 건 이겁니다. 점이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직선은 문제에도 써있듯이 점 2개만 연결하면 어쨌든 직선이 되거든. 점 2개만 연결하면 직선이야. 그래서 직선의 개수가 궁금하면 1차적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전체 점의 개수에서, 여기 지금 점 7개 있다 그랬죠? 전체 점의 개수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직선을 우선 만들어. 7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제 그게 우선 직선,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우선은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잘 보셔봐. 그 점이 3개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문제가 돼. 3개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문제가 돼. 무슨 문제가 되냐? 우선 이제 보이는 거. 여기 있는 점 3개를 한번 봐볼게. 이 점 3개를 보면은 이 점 3개한테 그냥 이름을 줄게요. 이름을. 여기 이제 A라고 그러고 얘 B라고 그러고 얘 C라고 할게. 점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A, B를 골라서 직선을 만드나 B, C를 골라서 직선을 만드나 A, C를 골라서 직선을 만드나 직선이 다 동일해. 직선이 다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선은 뭐 혹시나 해서 얘기한다. 점 2개를 이렇게 이은 거 보곤 선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점 이름이 A고 이 점 이름이 B면 얘 보고 선분 AB라고 부르지. 근데 이렇게 가는 직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반직선이지. 얘 보고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직선 AB라고 부르잖아.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 반직선이라는 게 있지. 이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반직선이죠. 그래서 선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했었죠. 반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화살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선 AB라고 하면 반직선보다 더 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반직선보다 더 이제 길이 개념으로 비교를 못 하는구나. 근데 아무튼 반직선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데 직선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양쪽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 나가는 애야. 그래서 A, B를 골라갖고 이렇게 직선 만들면 A, C를 골라서 직선 만드는 거나 B, C 골라서 직선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요? 똑같이 생겼다고? 중복이란 얘기야, 중복. 중복되는 거 세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 그 순열과 조합의 관계처럼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좀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노가다를 하냐? 여기 있는 3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중복이잖아. 그래서 이걸 뺄 거야. 근데 이걸 빼고 나서 보니까 문제인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실제로 하나 있거든? 근데 A, B를 골라서 만드나 A, C를 골라서 만드나 B, C를 골라서 만드나 똑같아서 제외를 했는데 실제로 개수가 하나가 있잖아. 개수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요 하나가 지금 여기 계산할 땐 3개였다고. A, B, B, C, C에 이렇게 3개였다고, 3개. 근데 그 3개를 하나로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3개를 빼버리다 보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를 더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하나 존재하긴 하잖아.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점이 4개가 있다 보니까 저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게 중복인데 빼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하나는 더해줘야 되는 그림으로 가거든요.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점을 2개만 고르면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직선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해. 제거해주는 작업.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우선 전체 7개 중에 2개를 고른다고요. 전체 7개 중에 2개 고르면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거, 점 3개 이상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중복되는 직선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되는 직선을 제외를 했는데 제외를 하다 보면 저 직선이 다 없어져 버려. 실제로는 하나 있다 그랬죠.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점 3개 그 다음에 이쪽은 점이 4개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게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것도 하고 갈게요. 물론 아래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삼각형 문제인데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게 직선의 개수 구하는 것보다 더 단순해.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3개 필요하니까 우선 7C3을 합니다. 전체 7개 중에 3개를 골라. 점 3개 고르면 그게 삼각형이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3개 이상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직선이랑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살짝 다른 게 직선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중복이었을 뿐인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빼면 끝이야. 더하기 1 할 게 없다고. 여기 직선은 하나 있는데 여기 3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 있는데 삼각형은 없으니까 뒤에 플러스 1 안 해요. 그냥 아예 빼버리면 끝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3C3 빼버리면 끝이고 여기도 4C3 빼버리면 끝입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더 할 게. 아래에 있는 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점이 이게 이제 옛날 수능 기출 문제죠. 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개가 더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대칭 아니어도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세상 쉽다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구해달라는 게 거기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냐? 총 점이 7개 있고 점 다 7개 있잖아. 그치? 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점 3개 골라주시면 삼각형이 돼요. 근데 삼각형 안 되는 경우 빼버리면 끝이야. 삼각형이 언제 안 돼? 일직선상에 점이 있을 때 삼각형이 안 돼. 그러면 저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으니까 빼버리면 끝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개수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구하고 가면 이런 식이야. 직선을 구하려면 7개 중에 2개 골라야 직선이죠. 근데 여기 있는 4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모조리 다 중복이니까 뺐는데 빼다 보면은 아예 다 없어져 버리는데 실제로 직선이 하나가 있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는 방식 좀 알아두세요. 삼각형 넘어가서 사각형 되면은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복잡한 상황들은 니네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더 겪게 될 거니까 문제 푸는 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는 그 방식, 문제 풀이 방법. 얘는 이렇게 풀이하면 풀이가 돼. 라는 그냥 그런 방법을 따라가는 거는 본인 실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원리 자체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랬지. 남들 푸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본인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제 이렇게 색칠이 돼 있대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이 몇 개냐? 저기 있는 선들은 다 평행입니다. 가로선은 가로선끼리 평행이고 세로선은 세로선끼리 평행인데 저기 있는 평행선들을 이용해서 저 색칠한 평행사 변형을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우선 그냥 평행사 변형 문제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평행사 변형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요 우선 세로선부터 얘기할게요. 요 세로선에 여기를 뭐 A1이라고 그러고 여기 A2라고 그러고 여기 A3라고 그러고 A4라고 그러고 A5라고 할게요. 세로선 5개의 이름을 준 거지. 그 다음에 가로선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가로선에도 이름을
여기다 써야지. B1, B2, B3, B4, B5 이렇게 쓸게요. 세로선 5개 A1, 2, 3, 4, 5 그 다음에 가로선 5개 B1, 2, 3, 4, 5 이렇게 갖다 쓸게. 근데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 저 색칠한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여기에서 평행사 변형 몇 개인지 알려드리면 평행사 변형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평행사 변형을 만든다는 거는 세로로 선이 2개 필요하고 가로로 선이 2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여기에 세로선이 몇 개 있어? 세로선이 5개가 있어. 세로선이 5개가 있으니까 저 5개 중에 평행사 변형의 개수. 세로선이 5개 있으니까 저 5개 중에 2개 고르면 돼요. 5개 중에 2개 고르면 뭐 랜덤하게 선이 2개 골라졌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가로로 찍혀있는 선 5개 중에 2개 딱 골라주면은 여기 세로로 있는 선 5개 중에 2개가 쫙 나오고 가로로 있는 선 중에 2개가 쫙 나오면서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세는 게 평행사 변형의 개수 세는 방법이에요.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 이렇게 세주면 되는 게 평행사 변형의 개수 세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 문제는 특별하게 요 색칠한 걸 포함을 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면 색칠한 걸 포함을 하려면 잘 봐봐. 색칠한 걸 포함을 하려면 지금 여기 세로선이 5개 있는데 세로선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세로선 2개랑 여기 있는 세로선 3개의 지위가 서로 다름을 알아야 돼. 지위가 서로 달라. 여기 있는 세로선 2개는 왼쪽에 있는 애고 여기 있는 세로선 3개는 오른쪽에 있는 애잖아. 그럼 이걸 포함을 하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애 중에 1개가 나와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 중에 1개가 나와야 돼. 한쪽에서 이렇게 2개 나오면 이걸 포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포함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다시 얘기하면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게 가로선도 마찬가지인 거 알겠지? 여기 있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B1, B2랑 여기 있는 셋, 넷, 5번째 줄에 있는 B3, 4, 5가 서로 다른 지위를 갖죠. 각각 하나씩 필요합니다. 저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알았지? 답은 여기서 써주시면 되는 거. 뭐 나중에 문제 맞닥뜨리면 하죠. 이거 말고 이제 훨씬 복잡한 그림에서 평행사 변형 구해달라는 거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얘기하면 재미없고 본인 스스로 뭔가 생각해서 푸는 맛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케이스 16번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할의 수라고 써 있는데 학생이 10명이 있답니다. 근데 1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은 청소를 하기로 돼 있고 2명은 병실을 정리한다 그랬고 5명은 환자의 산책을 돕는데요. 역할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럼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10명을 3명, 2명, 5명으로 쪼개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네. 쪼개는 건 앞에 개념할 때 얘기했죠. 10명 중에 우선 몇 명을 뽑는다? 3명을 뽑는다. 그리고 니네 할 일 해라 이러면 되고 나머지 7명 중에 2명 뽑아서 니네 할 일 해라 하면 되고 나머지 5명은 니네 할 일 또 해라 이러면 되지. 여기 지금 중복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3명, 2명, 5명이라서 중복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뒤에 나눠줄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풀이하는 방식이고 즉 그 아래 거는 26번은 어떻게 돼 있냐? 서로 다른 색연필이 6개가 있대요. 서로 다른 색연필이 6개가 있는데 6자루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서로 다른 색연필이 6개가 있는데 모양과 색이 동일해서 서로 구분이 안 되는 필통 3개가 있대. 서로 다르다는 거 써줘야 될 것 같네요. 서로 다른 색연필이 6자루가 있는데 얘네를 똑같이 생긴 필통 3개 그냥 같은이라고 할게요. 같은 필통 3개에 나누어 넣는 방법의 수, 단 필통에는 적어도 1개의 색연필은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필통이 다 똑같이 생겼어. 필통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 있는 6개를 3덩어리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필통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기 있는 6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게 필통에 각각 적어도 하나씩은 넣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한 자루 한 자루 네 자루로 쪼개든지 아니면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로 쪼개든지 아니면 두 자루 두 자루 두 자루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또 여기에서 쌤 411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필통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필통에 네 자루를 넣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필통이 아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4개, 1개, 1개를 넣나, 1개, 1개, 4개를 넣나, 이게 똑같다고. 경우의 수가 완전히 똑같아. 그렇잖아. 여기 4개 넣나, 여기 4개 넣나. 어차피 3개의 필통에 4개 하나하나로 쪼개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숫자들 간의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6자루를 어떻게 쪼갤 건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쪼개 넣기만 하면 돼요. 6개 중에 하나 넣고 5개 중에 하나 넣고 남은 4개 중에 4개 넣고. 근데 여기 들어간 한 자루랑 여기 들어간 한 자루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2로 나눠주시면 되고, 여기는 6개 중에 하나 넣고 5개 중에 2개 넣고 3개 중에 3개 넣고 이건 중복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여기는 6개 중에 2개 넣고 4개 중에 2개 넣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넣는데 이게 2개, 2개, 2개 중복되는 대상이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 맞죠? 경우의 수 세서 더해주시면 되는 게 그 문제야. 책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 책의 마지막 페이지로 가셔서 케이스 17번. 케이스 17번 보면 대진표 작성하기라고 써 있는데 분할을 사용한다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대진표 작성하는 거는 분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풀이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패턴을 따라가면서 세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지위가 서로 같다 다르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6팀에 대한 대진표를 작성을 해달래요. 그러면 우선은 보통 결승 기준으로 쪼개. 지금 여기가 이제 결승인데 결승 기준으로 쪼개. 결승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팀이랑 오른쪽에 있는 팀이랑 느낌이 다른 걸 알아야 돼. 지위가 다르지. 결승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팀 같은 경우는 경기 한 번 하면 결승인데 오른쪽에 있는 팀은 경기 2번 해야 결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승 기준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2팀이랑 이쪽에 들어가는 4팀의 지위가 명확하게 달라요.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냐? 6팀을 2팀, 4팀으로 쪼개는 거야. 6팀을 2팀, 4팀으로 쪼개는 거라고. 6팀을 2팀, 4팀으로 쪼개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대진이 작성이 됐어.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고른 여기에 들어가기로 한 2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A랑 B가 여기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건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경기를 하건 결국 지들끼리 경기에서 결승 올라오는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럼 여긴 끝난 거예요. 여기 들어갈 2팀을 고르는 순간 어차피 지들끼리 경기에서 올라올 거니까 이쪽은 끝났는데 이쪽이 좀 문제지. 이쪽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팀이 총 4팀인데 그 4팀 중에 어떤 애들끼리 경기를 할 건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 4팀을 2팀으로 또 쪼개야 된다고. 4팀 중에 어떤 애들끼리 경기하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4팀이 뭐 예를 들어서 C, D, E, F라고 했을 때 C랑 D가 경기하는 거랑 C랑 F가 경기하는 건 엄연히 다른 얘기니까 그걸 좀 정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냐? 4팀을 2팀으로 쪼개가지고 4팀을 2팀 이렇게 쪼개겠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2를 나눠야 돼. 2를 나누는 이유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숫자 똑같으니까 나누는 건데 좀 더 개념적으로 얘기해보면 요 4팀 중에 2팀이 여기 들어가고 4팀 중에 나머지 2팀이 여기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C랑 D가 여기에서 경기하고 E랑 F가 여기에서 경기한다고 해봐. 이렇게 경기하는 거랑 여기에서 EF가 경기하고 여기에서 CD가 경기하고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경기하는 게 똑같아. CD 경기하고 EF 경기하고 여기는 EF 경기하고 여기는 CD 경기하고 이건 경우의 수가 같잖아요. 얘네들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걔네들끼리 경기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똑같아서 이걸 2로 보통 나눠줍니다. 알았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일 건데, 그냥 대진표 완성이죠. 여기 들어가는 두 팀이 CD라고 하면 그냥 뭐 이게 CD로 경기하건 DC로 경기하건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알겠지? 이런 식이에요. 결승 기준으로 한 땀 한 땀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뭐야? 다른 거. 잘 안 하는 뭐 7팀의 대진표가 있대. 그럼 반이 7개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거. 여기 7팀 대진표 짜달래. 그럼 어떻게 한다? 결승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갈 팀이 3팀이고 여기 들어갈 팀이 4팀인 거 알겠죠? 여기 3팀, 4팀입니다. 그러면 7팀 중에 3팀을 골라서 왼쪽에다 집어 넣어주고 나머지 4팀은 오른쪽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졌고 여기 이제 3팀이 왔는데 그 3팀의 지위가 또 다르지. 한 팀은 부전승이고 나머지 2팀은 경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한 팀이랑 여기 들어갈 2팀으로 쪼개줘야 돼요.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지금 3팀을 한 팀, 2팀으로 쪼개주시면 된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4팀을 2팀, 2팀으로 쪼개주시면 된다. 근데 4팀을 2팀, 2팀으로 쪼갤 때는 경우에 여기 숫자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로 한번 나눠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전형적인 8강 대진표까지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전형적인 8강 대진표. 이렇게 경기한다고 해볼게.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 8팀이 있는데 여기에 4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4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8팀 중에 4팀 골라갖고 왼쪽에다 넣고 나머지 4팀이 오른쪽에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4팀, 여기 있는 4팀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지들 넷이서 경기에서 올라오는 건 똑같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숫자 같으니까 2로 한번 나눠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4팀을 또 이제 어떻게 쪼개야 돼? 여기 2팀, 여기 2팀. 저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계속 하던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2팀, 2팀으로 쪼개야 되니까 이걸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겠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는 내용이겠죠. 됐지? 대진표 작성할 땐 분할을 씁니다. 마지막 하나, 케이스 18번이에요. 분할과 분배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거기 있는 문제는 다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7층짜리 건물이 있대요. 근데 1층에서 사람이 몇 명이 탔냐면 7명이 탔대. 엘리베이터 1층에서 7명이 탔대. 근데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요 7명이 3개의 층에서 나눠서 다 내렸대요. 3개의 층에서 2명, 3명으로 쪼개져서 내렸대. 내리는 방법의 수, 새로 타는 사람 없다 그랬고요. 제일 먼저 할 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2, 3, 4, 5, 6, 7층 여기 있는 중 어딘가에서 내렸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후보가 6개 있는데 3개의 층에서 몰아서 내렸다 그랬으니까 저 6개의 층 중에 우선 3개를 골라줘야 됩니다. 몇 층에서 내려줄지, 몇 층에서 내릴지를 정해야죠. 6개 층 중에 3개의 층에서 이렇게 내렸다 그랬으니까 우선 6C3을 해가지고 저 내릴 층을 정해주고 나서 내릴 층을 우선 골라놓고 나서 그 다음에 7명을 쪼개야지. 7명을 어떻게 쪼갠다? 2 더하기 2 더하기 셋으로 쪼갠다. 이거 쪼개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죠.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한 다음에 분할할 때 항상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까지. 알았지? 여기까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층부터 7층, 2층부터 7층까지 6개의 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층을 정했어. 몇 층에서 내릴지 정한 거지. 그러니까 몇 층에서 내릴지 이제 정했어. 그 다음에 7명을 2명, 2명, 3명으로 쪼개놨어.
여기에 2명이 있고 여기에 2명이 있고 여기에 3명이 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몇 층에서 내릴지 정해줘야죠. 얘네한테 물어보겠지. 야, 니네 몇 층에서 내릴래? 뭐 여기서 내리든 여기서 내리든 여기서 내리든 하겠지.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얘네한테 물어보면 3가지, 얘네한테 물어보면 2가지, 얘네한테 물어보면 1거지. 마지막에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죠.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 하는 게 분할이고요. 요 곱하기 3팩토리얼 하는 행동이 분배지.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개 층 중에 3개 층을 골라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분할과 분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합쳐서 분할과 분배. 그 아래에 있는 마지막 엘리베이터 문제도 마저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이번에는 6명이 타 있대요. 이 엘리베이터는 2층부터 7층까지 뭐 상황은 똑같네. 2층부터 7층까지 6개 층에서 설 수 있는데 2명, 3명, 1명씩 순서. 이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2명, 3명, 1명씩의 순서로 3개 층에서 모두 내린다라고 돼 있어. 이 문제가 낚시가 있으니까 이거 잘 읽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시작은 똑같아. 6개 층이 있고 3개 층에서 다 내린다 그랬으니까 우선 6개 층 중에 3개 층을 골라가지고 몇 층에서 내릴지를 정해줘야 돼요. 몇 층에서 내릴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6명을 2명, 3명, 1명으로 쪼개야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6명 중에 2명 고르고 남은 4명 중에 3명 고르고 남은 1명 중에 1명을 골라. 이건 나눌 게 없네요. 숫자가 다 다르니까. 요 순서대로 요렇게 쪼개진다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까랑 똑같은 거 알겠지? 너 몇 층에서 내리냐? 넌 몇 층에서 내리냐? 넌 몇 층에서 내리냐? 이렇게 층이 정해져 있어. 층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그룹이 있을 거고 3명으로 되어 있는 그룹이 있을 거고 1명으로 되어 있는 그룹이 있을 거야. 이게 3개의 그룹이 있고 3개의 층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이 사람 순서대로 3개 층에서 내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볼 수가 없고 그냥 정해져 있어. 얘는 여기서 내려야 되고 얘는 여기서 내려야 되고 얘는 여기서 내려야 되고 얘네가 먼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내려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다고. 여기엔 마지막에 그래서 3팩을 곱했는데 여긴 3팩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그냥 순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뒤에 뭐 곱하기 1이에요. 이런 거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답입니다. 우선 이제 교재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워크북 해야지. 여기까지 끝내서 오시면 되겠네.